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 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목숨 다가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월요일 방송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제15화 집 나간 제철이를 찾습니다. 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낫구나, 이게. 차이가 크구나. 그치. 아, 이게 2주 만에 뵙습니다. 힘들었어. 시작부터 딱 다운돼서 시작하니까 방송이 안 돼.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두 주 휴가 좋았어? 그리고 갈구면서 네. 뭐 검은 사왔냐?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국방부 방송하면서 칙칙했죠, 좀. 군문화의 폐해를 막 파헤쳤잖아. 네. 그래놓고 갈굴 수가 없잖아. 많이 칙칙했어. 인사들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행동대장 최하늘입니다. 발음도 안 되네, 오늘. 예, 민중소리 조태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고 문화평론도 하는 최영일입니다. 네, 2주일 동안 진행을 맡아서 방송을 말아드신 오선의 낙선 전문 기자. 어찌나 어버버 하든지. 현석훈 기자입니다. 다시는 안 해. 시키지 마! 휴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지금? 안 해, 씨. 근데 오늘 왜 팁반이 안 해요? 그게 누구야? 왜 이래, 갑자기 사람이? 어머, 종티. 오늘은 요정이 오랜만에 와서 아. 띄워주려고. 헌정방송. 감사합니다. 요정 복귀. 요정 방송. 안 그래도 그거 요정 어디 갔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며요. 그래서 다시는 안 듣겠다고 요정 복귀 안 아니, 시키면. 지금 보이콧 운동이 있더라고요. 네, 뭐 싸가지 없이 요정 빼놓고 방송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지 않았나? 의외로 좀 물때도 맞았어요. 우리 군 특집 하면서. 맞아. 요정 있으면 아마 잤을 거야. 힘들어, 이게. 남자들 군대 얘기 3시간 했잖아, 3시간. 오늘 듣기로는 재밌었는데. 오늘 한 10분 단독 드립을 해요. 오랜만에. 휴가 때 뭐 했나. 시작! 근데 정말 저는 이 오해 때문에 휴가라 그러니까 다들 잘 놀러 갔냐, 이 시국에 왜 놀러 가냐 난리더라고요. 놀러 갔잖아. 저 하와이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비키니 뭐야 또? 사진 보내고 뭐야, 나는. 사람 약 올리고. 나는 또 안 보냈어? 안 보냈어, 이거? 왕따시네, 왕따. 이렇게 사람들이 수영하고 막 그거. 핏바라고 안 보내주는구나. 여러분이 언론이 얼마나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를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언론이야? 별소리를 다 해? 휴가 갔다 오더니 정신이 잃었네. 네, 제가 보약을 잘 먹고 있고요. 네. 네, 보약 한 첩 해먹고 예.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게스트님 표정 네. 봤어요? 되게 막 이렇게 난감해하면서 만담 프로 아니야 이거? 잘못 나왔는데. 오늘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네, 오늘 게스트분께서 나오셨는데 굉장한 미남이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2주 만에 깜짝 왔는데 기분이 좋네요. 우리 양력 네. 전문 기자. 예, 오늘 모신 분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이용마 홍보국장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파업, 오늘부로 15일째 맞으신,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고소당하신 것 같다고. 확인이 안 됐어요, 아직. 회사에서 고소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희가 들었는데, 김재철 사장 수배전단 저희가 돌렸잖아요. 유명하죠. 그 수배전단 때문에 회사에서 격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개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제 고소를 했다. 그런데 피고소인 명의가 이용마 외 1인 해서 고소를 했다. 그럼 왜 1인은 누구냐 했더니 1인이 노조위원장이래요. 화극상이네, 이거. 보통은 위원장 외 1인 이래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 윤리가 없는 집단 같아요. 위아래 구분을 못하고.
보다 더 실세라는 게 딱 드러나는 그게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간책동입니다, 이게. 아. 내부를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서열을 살짝 비틀어서. 비틀어놔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게 만들고, 요런 수법이 아닌가. 그 해석이 정확한 것 같아요. 흔들리고 계시나요, 지금? 아니, 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노조에서도 똑같이 부사장 외 1인. 그래, 그걸 고소를 해버리는 거야. 복수하는 거지 뭐. 괜찮네요. 김재철 빼버리고. 김재철 외 1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한참 찾으시던데, 요즘은 그래서 좀 보이시나요, 사장님? 아직도? 안 보이죠? 네, 오늘 저희가 설해마을도 가시고 뭐 그래요. 네. 들었어요. 네. 자택으로 찾아가고. 그 자택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못했어요. 뭐야? 그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조합에서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뭐 시설물 하여튼 점거 비슷하게 하고 막 이랬다고 해서 뭐 철거해라 그리고 뭐 그런 거 안 하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물어라고 가처분 신청 이런 걸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김재철 사장 이렇게 주소지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집행부 간부들이 하는 얘기가 경남 사천으로 돼 있었대요. 주소지가. 네, 주소지가.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사람이 나중에 사천에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주소지를. 아니 MBC 사장이 서울에 늘 사는 사람인데. 그러게요. 네, 주소지가 사천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또 회사의 어떤 인사 정보란 이런 데 있잖아요. 기록카드에 보면. 네, 기록카드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오늘 방문했던 설해마을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설해마을에 가서 이제 김재철 사장 있으면 얼굴 좀 보자라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뭐 사장님 보고 싶어요. 뭐 이런 피켓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집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애사심 강한 사원들이. 그러니까 거의 그 사장님 찾기 무한도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3일 명동 프리허그 시위가 있었는데 이게 허깅 해드리려고 간 건데 네, 격하게 안아드리려고. 안 보이시고 기억자 꺾기로. 지금 뭐 물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 밖에? 물 밖에는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저희가 아마 김재철을 찾아라 뭐 그런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연례 행사예요 이게. 잠수가고 전문이가. 사원들이 대단해요. 애사심이. 해마다 찾아. 사장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아니 이분이 지금 실종된 게 3번째예요. 벌써.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분이 처음 낙하산으로 저희 회사 들어왔어요. 아니 2년 재직 기간 동안 3번째. 그때 저희가 39일 동안 파업했잖아요. 낙하산 반대. 재작년에. 그때 또 실종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실종인가 보다. 처음이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 실종되면 그런가 보다 다 하는데 그랬는데 작년에 이 양반이 또 사표를 던지고 삼선 사장이 되는 쇼를 한 적이 있어요. 진주 MBC하고 창원 MBC 합병을 방통위에서 결정이 안 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표 낸 김에 돌아오지 마시라. 그러고 이제 출근 저지. 출근 저지를 하겠다라고 딱 했거든요. 그때부터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주를 그때부터 안 나왔어요. 3주? 네. 영영 안 나오시면 되는데 왜 또 나오셨어요? 말씀하셨으니까. 잠수 전문가셔. 스킨스쿠버야. 김재철 사장이 이제 지난 2010년 2월에 이제 취임을 딱 해가지고, 이용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 4월에 이제 그 4번째 파업을 MBC 노조가 하게 됐고요. 이번이 5번째입니다. 1월 30일부터 파업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 뭐 파업 오늘 2월 13일부로 15일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벌써 파업이 5번째, 이번까지 합해서 5번째더라고요. MBC. MBC가 2008년 12월에 한 번 했었고, 2009년 2월, 같은 해 7월, 2010년 4월에 또 하셨고, 이번까지 5번.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매년 싸웠네요. 뭐 작년을 제외하고 거의 이 정권 들어서 매년 파업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난달 25일에 이제 제작 거부하시고 찬반 투표에서 제적이 한 939명 중에서
83% 정도 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예. 한 70% 가까운 찬성률로 네. 총파업에 돌입을 하셨는데 예. 이번에 되게 그 파업에 돌입하시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업을 맞아요. 그랬던 거 기억나요. 늦어서 미안하다. 예, 뭐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5번이나 하셨는데 뭐 왜 미안한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뭐, 왜 파업을 자주 하는 거예요? 예, 파업을 뭐 거의 무슨 매년 하시는데. 대학생들 등록금 생하듯이. 그 분기마다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하시면서. 더 자주 해야 된다? 예, 특별히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파업을 하시게 된. 근데 지금 이 조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MBC의 노조가 설립된 지가 꽤 됐잖아요. 예. 지금 저는 이번 파업이 총 전체 11번째 파업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5번을 김재철 사장 치하에서 5번이네? 50%를 아니죠. MB 치하에서 MB 치하에서 5번이네 정말. 2010년 2월부터니까. 이게 이 한 정권 하에서만 5번. 거의 절반을. 야, 대단하네요. 쉽지 않은데. 아니면 저희가 그 사죄를 한 것은 파업을 못해서 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다 망가졌잖아요. PD 수첩이나 그렇죠.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죄를 한 거예요. 예. 그 재작년에 39일 파업을 하고 올라갈 때 예. 그때는 김재철 사장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파업을 들어간 건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으로 오니까 예. 야, 이 사람이 오면은 회사가 망가지겠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파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배째라식으로 이 사람은 밖으로만 놔돌고 예. 회사가 망가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로 이거 이 사람 와서 망가지는 걸 떠나서 당장에 회사가 망가지겠다. 예. 계속 파업이 장기화되면 회사가 망가지겠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돌아가서 일상투쟁 열심히 하자. 예. 그렇게 해서 파업을 접고 올라갔던 거예요. 일하려고 돌아간 네, 거죠. 네. 예. 그런데 일해 보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이건 뭐 저 안 통하잖아요, 말이.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나가지고 결국 이제 회사가 망가졌다. 예. 네. 재작년에는 망가질까봐 파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죄를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이런 것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저희가 이제 알려드려야 할 걸 알리지 못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애국전선 청취자분들은 예. MBC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관계자가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보니까 우리 조 기자님 좋아하는 녹색창 거기서 이제 지식인에 쫙 뜨는 게 왜 무한도전 안 하나요? 왜 MBC 뉴스데스크 안 하나요? 왜 짧게 하나요? 파업은 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일단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보고 싶은 프로가 편성 시간대에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우선 화나고 짜증나. 그렇죠. 주말 내내 그거 기다렸는데. 무한도전, 주로 이제 무한도전. 예능인데. 그랬는데 이제 이 MBC 노조는 왜 이러는 거야? 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을 거란 말이죠. 답글은 많이 친절하게 달려 있어요. 그 이유를 안 분들은 다 파업의 이유를 알고 이해한다. 내가 당분간 참아주마. 하지만 빨리 만들어서 방영해다오. 이게 요구예요. 네. 그래서 이 파업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큰 목표는 공정방송 쟁취죠. 예. 공정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까지 이 공정방송을 막아온 주범이 김재철 사장이기 때문에 네. 예. 김재철 사장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체제로 간다면 총선이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요. 예. 총선 보도부터 당장에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거다. 예. 이거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투표권 행사에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예. 영향을 예. 미치는 예. 쪽으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송 안 하는 게 낫다. 예. 저희들 그 심정이 그거예요. 예. 예. 그 저는 그 사실 솔직히 MB 정부 들어서서 TV를 안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저 애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뭐 이런 또 팟캐스트 방송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많이 들으시니까 예. 뭐 대략 이런 생각은 있어요. 뭐 MBC 그 공중파 방송들이 이제 뭐 정권의 신여가 됐다. 예. 그 생각은 있는데 특히 이번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안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공정을 한 건지 안 봐서 저희 또 이걸 모르는 단점이 있어요. 막연히 불공정한데 뭐가 불공정한 건지 몰라. 일단 무조건 불공정이야. 얘네들은 뭐 그냥 예, 이렇게 하는 그만큼 거지. 지상파에 대한 불신감이 이번 정부에서 높아진 거죠. 그죠, 예. 시청자들이. 근데 좀 몇 가지 좀 사례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작하는 최근에- 분들 예. 입장에서 가장 속상했던 네. 가장 최근에 거는
거는 그거예요. 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네. 119 상황실에 전화하잖아요. 나도지사야. 네. 그 유명한. 네, 나도지사야. 근데 SBS 같은 경우는 그걸 2분 반 정도를 메인 뉴스에서 리포트를 해요. 예. 아, SBS에서. 예, SBS에서. 저희는 그걸 아예 보도를 안 합니다. 근데 알고 있었는데 보도를 안 한 거고. 그렇죠. 취재는 다 끝났죠. 아, 몰라서 그래서. 없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아래 후배들이 다 그걸 취재를 해와요. 예. 그리고 그 상황실에 녹음 기자 리포팅 다 해놓고. 다 확보하고 예. 그리고 나서 자 이런 게 있으니까 리포트를 합시다. 예. 라고 이제 위에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부장이 그걸 보고서 이거 이야기가 되니까 리포트를 하자 말자 예. 판단을 예. 하는 게 일단은 그게 부장의 역할이죠. 그렇죠. 예. 그 부장이 일단은 잘라요. 아니 근데 대통령급도 아니고 무슨 그래, 경기도지사 정도인데. 그리고 그 재밌는 그게- 걸 왜 안 내보내? 시청률 잘 나올 텐데, 그거. 야,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이 그래요. 왜 그걸 안 내보냈느냐 예. 물으니까 자기가 다 들어봤는데 예. 내가 들어보니까 김문수 도지사 얘기가 100% 옳다. 지금 대표적인 그 사건은 전 국민이 다 들어서 하니까. 그걸 보도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특종이네. 그런데 김문수가 옳다. 와, 저 데스크 부장의 논평을 넣어서 방송했었으면 맞아. 대박인데. 야, 우리가 오늘 특종 터뜨리네. 김문수가 옳다. 김문수가 옳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사람에 따라 뭐 다 여러 가지 그래, 관점의 문제니까. 관점의 문제니까. 그런데 아니 그 부장 정도 됐으면은 언론사 기자 생활 20년 정도는 그렇죠.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기자는 기자이어야 하죠. 예. 근데 스스로 판관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예. 아 김문수가 옳다. 예. 그렇다면 이 리포트를 한다라면 오히려 119 상황 대원들이 전화를 잘못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런 거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고 봤더니 이미 인사조치가 됐더라. 예. 그래서 보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를 아예 하지 말라. 아. 기자가 네. 아니네요. 기자가 아니에요. 네. 사법적 판단도 하는데. 네. 융합의 시대. 사법부와 언론이 융합이 되고. 참, 행정적 납득이 안 판단도 되네. 하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는 일이죠, 사실. 네. 다른 방송에 자기가 취재를 다 해놓은 건데 다른 데 나가고 우린 못 나가면 그런 걸 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물 시원하게 드시는 거지. 스스로 먹은 거예요, 물을. 네. 원샷 하셨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후배들이 낙종을 한다든지 물을 먹으면 물을 먹으면 질타를 하거든요. 엄청 혼나잖아요. 네. 예. 이건 스스로 물을 먹은 거기 때문에 예. 참 아래에서 열심히 질타를 했지만 별로 반영이 안 돼요. 부장님이 기자 불러갔다가 물 좀 먹을래? 이런 거잖아요. 그 모양이. 반영은 됐어요. 하루 뒤에. 하루 뒤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예. 이제 그 전날 SBS가 2분 반 정도 리포트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일단 물을 먹고. 네, 물은 먹고. 예. 아니 이건 다른 방송사에서도 다 다뤘다. 얘기가 예. 안 되지 않느냐. 다뤄야 되지 않느냐. 예. 근데 다시 재차 다그치니까 그날 김문수 도지사가 119 상황실을 방문을 합니다. 예, 다시.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인사 조치된 그 대원들을 격려를 네, 격려하고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찍고 맞아요. 그렇지. 굉장히 어색한 표정 지으면서 그걸 리포트를 해요. 그 결과적으로 리포트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김문수 도지사가 이 잘못한 그 대원들 가서 이렇게 막 격려하고 마치 이런 모습으로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예. 통 큰 도지사님 네, 그렇죠. 이런 분위기로. 네. 그럼 이제 MBC는 올해 김문수를 미는 건가? 아니 근데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SBS는 사실상 원래 이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뭐 굉장히 뭐 공정 보도를 한다던가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상업성이 네. 강한 방송. 근데 이랬는데. 이번 정부에서 MBC와 KBS가 워낙 알아서 셀프 물을 막 드시다 보니까 SBS가 왠지 그냥 공정 방송인 것처럼 왠지 진보 언론 같아. 느낌이. 사람들이 차라리 SBS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상파의 진보 방송이 됐다. 네. 아, 진짜 MBC, KBS 계시는 분들은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점점 굳어지고 시청자나 국민이 외면하는 것을 왜 감으로 못 느끼시겠어요. 현장을 뛰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 아까 얘기한 늦어서 죄송하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로 나오시고 지금 너무 처절한 게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지만 안아주세요가 있어요. 네, 프리허그는 먼저 하셨지만 이 피켓 중에 네. MBC를 안아주세요. 이거 정말 짠하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기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취재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그런 고충을 많이 토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글쎄, 최근에 기고들을 많이 했죠. 후배, 네.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의 집행부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선 경험은 이제 작년에 못 했는데, 후배들이 보면 그래요. 가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도 취재가 안 되고 리포트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포기를 해요. 하긴 집회 현장 가면은 쫓아내고 이제. 예, 집회 현장에 가면 다들 MBC 이제 로고가 나가라. 붙어 있으면 나가라. 예. 예, 뭐 일부 카메라 기자 같은 경우는 뭐 떠밀려 가지고 뭐 카메라 떨어뜨리고 바위에 뭐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낙곰수가 그 전에 뭐 여의도에서 취재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콘서트 했었죠. 네, 그때 한 혼났죠, 10만 명 그때도. 이상 예. 왔었는데 그때 저희도 취재하러 후배 기자 내보냈어요. 중계차 가서 타라고. 네. 아, 중계차까지 보내신. 네, 중계차. 왜냐하면 시간대가 저녁이었기 때문에 중계차를 보냈죠. 처음에는 중계차가 콘서트장에서 좀 떨어져 있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정확히 지금 거리는 모르겠는데 한 50m 밖에 있었어요. 군중들이 처음에 좀 모이잖아요. 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50m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뒤로 조금 더 뺐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계차가 처음에는 외곽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안에 갇혔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MBC 로고가 다 있잖아요. 후배 기자가 이 중계차를 타야 되는데. 무서웠겠어요. 네, 그때 낙곰수에서 처음에 방침을 밝혔잖아요. 여기 조중동과 저 MKS 방송 오지 마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려든 시민들이 MBC 나가라. 중계차 끌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도 못 빼. 네, 이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현장에 나왔던 후배 기자가 시민들에게 얘기했대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멘트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쫓아낼까 말까 판단해 보시라 막 설득하고. 네, 용기 있는 기자네요. 당시에 안에서는 예비로 누군가가 대신에 그 기사를 이렇게 전화로 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백업을 또 하시는구나. 네, 왜냐하면은 이게 방송이 안 돼 버릴 수가 있죠. 방송 사고가 나니까. 네,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다가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방송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근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08년 이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때는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광우병 촛불시 현장에서도 보면 그렇죠. 이제 MBC만 빼고 나가라. MBC만 빼고 나가라. MBC가 보루였어요. 보루. MBC가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6년차 기자의 고백, 이 박주린 기자님, 이분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신 걸 좀 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취재 현장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다른 언론사 한겨레에 기고를 하나 하신 분이 또 있었는데 이분은 데스크에서 조중동 그대로 따라 써라 이렇게 심지어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런 바이라인이라고 그러죠. 끝에 붙는 그거를 빼버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MBC 기자 누구누구입니다. 이거를 빼버리고 싶었다. 이렇게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선에 계신 기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시구나. 근데 정말 그런 걸 참 많이 조중동 느꼈습니다. 기사를 똑같이 베꼈어라. 이건 기자들한테 정말 굴욕 아닌가요? 치욕 아닌가요? 베껴서라기보다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언론이라고 하면 보통 신문을 이야기했죠. 방송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물갈이가 됐는데 고참 선배들 중에 예전에 신문을 못 가고 방송을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항상 신문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 신문에 뭐가 기사가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리포트를 따라서 해서 그날 저녁에 9시 뉴스 리포트를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방송의 어떤 위상 이게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그런 거 없어졌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신문에 뭔 기사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꼭 그날 저녁에 보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이게 최근에 와서 다시 조금씩 반복을 되는 거예요. 하나 이제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전에 교사였나요? 국사교사분이 아마 문제를 냈었는데 그게 인터넷에서 잠깐 회자가 됐었죠. 김용민 평론가의 멘트. 그럴 거예요. 맞아요. 대통령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지목하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 그 당시 아마 처음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걸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보도하라고 해서 아마 그게 저희도 보도를 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행태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베끼는 게
게 보면은 좀 화제성이 있는 예, 거랍니다.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이런 기사들을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좀 하여튼 좀 그런 거 조중동스러운 기사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사장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장더러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김재철 개인더러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재철 체제 자체가 깨져야 된다. 그 사장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후속 인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본부장이라든지 국장 그리고 중간 간부들까지도 이게 전부 다 새로 인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인사 문제로 따지면은 그 김재철 사장이 온 뒤로 이렇게 점차 예를 들어 이제 맨 처음에 그런 게 이루어진 게 이제 보도 부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는 이제 PD 수첩 이런 시사교양 부분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 쉽게 말하면은 약간 그 바른말하는 기자들, 심지어 방금 얘기한 뭐 간부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기자들까지도 약간 바른말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기자 같다라고 하면 한직으로 내쫓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한직이라 하면 어디로 가셨나요? 기존에 그 아주 날카로운 보도를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그 PD 수첩 혹은 없어진 뭐 뉴스후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던 PD 분들이나 기자분들 한직이라 하면 뭐 어디 뭐 지방에 가셔? 아니 저희는 이제 그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로도 많이 갔고요. 그 처음에는 그 저희가 작년에 시사기획 타임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걸 애초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이유가 없는데 쫓아내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거기에 이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던 이제 고참 선배께서 타임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플러치가 아주 높아졌겠네요. 그래서 MBC가 오지탐험 다큐가 늘었는지 몰라. 남극에 보내시는 거야. 남극 아마존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맨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까 그 김재철 사장 이제 내정이 되고 이제 회사가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1차 파업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분이 뭐 MBC 맨이시네요. MBC 공채로 들어오셔가지고 요직을 다 하셨고 또 지방 MBC 사장도 오래 하셨는데 그럼 한 식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 뭐 어떤 행태를 했길래 이 양반이 사장을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당시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건 일단은 김재철 사장이 그러니까 사장으로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이었어요. 정치부 기자 시절에.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 이명박 대통령만 친한 게 아니라 DJ하고도 친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알았다. 깔때기로. 그리고 뭐 민주당 내 옛날 그 동교동계 사람들 그쪽 되게 잘한다. 뭐 박지원 전 대표하고도 되게 친하고. 저희들이랑 얘기할 때 그래요. 나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여야 공이 다 잘한다. 그래서 사실상 나 뭐 박문진이 지금 여야 이렇게 추천 이사들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사장 하려고 했으면 내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박문진이라면 방송문화진흥회 그렇죠. MBC의 대주주 왕자병이 많이 양반. 도끼병. 도끼병.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이 오면은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곧바로 파업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바로 하신 건 아니고. 처음부터 바로 파업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MBC 방금 말씀하신 대로 MBC 맨이고 선배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처음에 출근 저지를 했죠. 근데 이분이 그때 약속을 해요. 노동조합이랑 약속하기를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엄기영 전 사장이 나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두 이사 그 당시 보도본부장과 편성제작본부장 두 사람을 자기가 바꾸겠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엄기영 사장이 그 전에 그만두게 된 게 이 두 사람을 방문진에서 그때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꿨거든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왜냐하면 다 청와대 쪽이랑 뭐 연줄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김재철 사장이 와서 그래요. 자기가 바꾸겠다라고. 맞아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믿어보자. 해서 받아들였던 거 아니에요.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김우룡 전 박문진 이사장의 조인트 발언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청와대 큰 집에서, 조인트 발언. 큰 집에서 조인트 하고 인사했다. 거기까지도 당시에 노동조합이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인사를 했는데 이제 그 대목에서는 더 이상 못 참게 된 거죠.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보도본부장이
네. 이사 선배셨는데 그분을 날린다고 했잖아요. 예. 네. 약속을 했는데. 네. 그분을 갑자기 부사장으로 앉히는 날렸네, 완전히. 승진을 시켜. 하늘로 날렸어. 날렸어. 위로. 이게 날렸다와 띄웠다의 미묘한 차이인데 띄웠네. 어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다 플라이예요. 부사장으로. 네. 본인은 약속을 지켰다고 하죠. 어찌됐든 날렸으니까. 날려버렸네요. 야, 이사에서 빼는 방법이 부사장으로 올리는 그런 또 절묘한 방법이. 교묘하네요. 그때 또 보도국장도 바꾸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도본부장. 네, 그때 당시 보도본부장을 부사장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부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역시 이 사람은 안 된다. 네, 안 된다. 거짓말만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파업에 돌입을 한 거죠. 여담이지만 각하 측근이 확실하네요. 여담이지만 거짓말 다 먹듯이 하는 거 보여요. 사장이셨던 그 엄기영 전 사장도 참 애잔합니다. 이 MBC 화이팅 이러고 나가가지고 펜션에서 돈 벌고 분도 참. 그러게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잖아요. MBC 화이팅.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저기 파업만 하면 이 그 김재철 사장이 드라마 제작 발표회를 나가요. 파업만 하면 맨날 보면 정말 이번에도 무신. 이번에도 거기 나가셨죠? 갔어. 근데 생각해 보면 보통 방송사 사장이 드라마 제작 발표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연예인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는 그 취재를 가봐도 프로그램 개편 안내하잖아요. 봄 가을 이제 정기 개편할 네. 때도 그때도 안 나와 사장이. 그런데 뭐 드라마만 하면 나온다니까 김지철 사장이 거기에. 드라마를 좋아하나 보다.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개인 취향이. 보통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현장형이라고. 현장형. 제작 발표회 현장형. 말은 된다. 현장이면 좀 이렇게 위험한 이런 곳에 좀 다니시고 하면 좋을 텐데 드라마 제작 발표에. 아마존이랑 하고 그러지 좀. 드라마가 무신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전투씬 많이 나오고.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이 군부 정권 이거잖아. 드라마 저는요. 무신이. 드라마 TV에서 광고를 하는 걸 얼핏 봤는데 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무슨 50 다큐를 보시로 했구나. 지금 때가 올 텐데. 종편도 아니고. 예, 고려시대 무신 정권을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MBC가 망가지고 있구나 지금. 현장형으로 드라마의 죄가 깊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청률하고 광고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몸소 뛰시는 거지 그냥. 기자께서 참. 파업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제 뭐 벌써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아요. 아마 이게 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파업은 재작년 39일 파업의 연장선상이다. 그렇죠. 그때 파업을 접자라고 집행부에서 했을 때 아래로부터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파업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우리 그랬어요. 그때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총회를 해요. 이제 집행부에서는 어찌됐든 올라가는 안을 꺼내놓은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져서 4일인가 뭐 그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하자. 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투표 결과를 이제 까다가 절반 되니까 그냥 봉투 덮고 그리고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절반 이상 됐으니까. 그때 그 어떤 그 조합원들 가슴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도 저희가 한 차례 파업을 준비했었잖아요. 그 단협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파업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 가슴 속에 머릿 속에 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 그때 기억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파업해서 이게 또 버티면 막무가내 버티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작년에 찬반 투표 결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건 그만큼 김재철 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 견적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올해도 그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일부에서 많이 반신반의. 제대로 되겠느냐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막상 파업을 들어가고 나니까 재작년보다도 파업 참여자가 좀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원들 열기도 굉장히 높고요. 예. 네. 일단 대부분 그 파업에 들어가면 집에 가서 좀 재택 파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냥 애 보고 있으시고 뭐 이러죠. 거의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 아니, 당구 실력이 쑥쑥 느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그 사이에 부장 기자님은 비키니 사진도 올려서 막 경위서 내고 그러셨어요. 보도의 전략이 아닌지 이 관심을 끌어야 된다. 근데 그런 그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회할 때마다 참여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걸로 그리고 또 그 이제 들어갈 때는 파업을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조합 간부들 통해서 이제 여론을 좀 확인을 해보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이 있느냐, 예. 또 회사 버티면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 예, 그런 거기에 고민이 대한 제일 고민이 크죠. 크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이렇게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딱 들어보면. 예. 뭐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유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다 안 되면 뭐 접고 가지 우리 쿨하게 생각하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뭐 끝까지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가서 뭐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자고 얘기를 하면 예. 이제 다른 그 집행 간부들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합원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집행부가 아니래. 조합원들은 이제 이 결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평론 하다 보니까 유쾌했던 게 뭐냐면 그 낙검수 얘기도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요즘은 저항이 좀 유쾌하다. 또 쿨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쿨하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오는 주말에 이 축제적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으라차차 MBC. 예. 그래서 저는 문화평론가니까 야 파업에도 이제 퍼포먼스도 들어오고 예. 축제적인 장면들이 보이는구나. 표 사야지. 그랬는데 2시간 만에 매진이에요. 예. 다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녀시대도 아니고 장충체육관에서 하는데 아니, 소녀시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고 이회수 할아버지 이런 분 나오세요. 네. 낙검수 팀. 네. 요즘 뭐 인기 절정이죠. 예, 좀 그 행사 홍보 좀 해주세요. 다 팔았지만 표는. 일단은 하여튼 뭐 저희가 장충체육관으로 장소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때 낙곰수 팀이 여의도에서 콘서트 했었잖아요. 예, 대단했죠. 네. 많이 모였는데 예. 이게 장소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미어 터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잘 안 잡혀요 이게. 네. 그래서 경찰은 막 축소 발표하고 네. 인원수가 맞아요. 왔다 갔다 그렇죠. 했죠. 네. 카메라 줌에 따라서. 네, 경찰 발표 항상 5,000명. 뭐.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짜 미어 터지는 좀 그림을 좀 한번 잡아보자. 역시 방송 그림. 그림을 생각하시라고. 앵글을 신경 쓰였지, 앵글을. 근데 이미 기획부쟁이구만, 완전히. 무료인데 다 팔렸어요. 야. 예,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예, 뮤지션도 많이 나오고. 표좀 지금 돌리란 얘기인데. 꼼짝이 없나요? 그러니까 장충체육관이요. 칼럼을 좀 써야 되니까. 장충체육관이 원형 경기장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공연을 하면 반으로 쪼개서 반만 사용을 합니다. 네. 반만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 계단까지 다 합하면 한 3,200석 내지 300석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2,600석 정도 팔았는데 아마 중복된 사람들 빼고 어쩌고 하면 한 2,300석. 나머지는 이제 저희 조합원들과 조합원들도 다 데려가시고 초청 인사들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그 이번 공연을 보면은 저희가 어떤 영상물을 상영하는 건 별로 없어요. 네, 영상물이 아니라 대부분 토크 콘서트. 네. 뭐 김재동 씨나 낙곰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토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강산에 같은 밴드. 밴드와 노래를 하거나 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저희가 반쪽만 사용하는데 뒤에 반쪽까지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볼 게 뭐 별로 없으니까. 그 애국전선은 뒤에서 저희 몰래 뒤로 이렇게 좀 굳이 뭐 이회수 씨나 김어준 씨 얼굴을 볼 필요 없죠. 소녀시대가 아니니까. 네, 그죠. 뭐 티파니면 몰라도. 이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보통 보면 그 대공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측을 물리적으로 타격을 주잖아요. 생산 라인을 세워버리니까. 그런데 실제로 MBC 파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많이 가담한다고 해도 뭐 외주 제작 시스템들도 다 있고 실제 방송국의 어떤
편성, 송출을 멈추는 건 불가능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뉴스데스크 꼭지 줄어드는 보도국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사측이랑 뭐 전쟁을 한다고 해도 노동자 쪽에 무기가 좀 없는 편이잖아요. 다른 공장보다. 그러면은 좀 뭐 현장의 치열함이라든가 어떤 뭐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우리말로 전투태세라고 하면 그런 게 좀 약할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상 이렇게 조합원들 단속하거나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고민 안 되십니까? 지금 저 이 계약직 인원 채용 문제도 보도가 되고 있죠. 일단은 그 계약직 인원 채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그전 파업 들어가기 전에도 회사 쪽에서 그 궁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요. 그 부분은 뭐 타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조합원들 분노만 좀 고조시키는 그 청량제 역할을 좀 불쏘시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또 여기서도 신나를 부어버린 거지. 또 하나 이제 이번 파업에서 좀 빠뜨릴 수 없는 게 그 이용마 국장님 트위터를 보니까는 이번 파업의 필살기 무기, 뭐 숨겨둔 무기 이렇게 말씀하신 제대로 뉴스데스크 맞아요. 하셨는데요. 그거 이게 화제되고 있죠. 그 지난 9일에 그 유튜브에 처음 올라서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는 한 조회수가 37만 조금 넘게 나왔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만요?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나와서 뭐 보신 분들,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부산일보, MB 친인척 비리, 뭐 영일목장, 그 영일목장이야. 김재철을 찾아라 뭐 이런 기분 나빠. 저도 잠깐 봤는데 영일만 치고 그게 참 그 주옥 같은 꼭지들을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그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시게 되셨는지. 이것은 저희가 뭐 아이디어를 따로 낸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보도하지 못했던 거. 실제로 취재를 하셨던 건데. 후배, 취재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를 나가려면 부장의 지시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취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야만 저희가 카메라 기자를 배정을 받아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 모든 게 이게 방송 장악하기 상당히 쉽게 돼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 취재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아래로부터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그 이런 거 리포트하면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쯤에서 2탄이 나올 텐데요. 제일 좀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그 MB 정부와의 검세들. 재밌겠다. 또 그러니까 BBK 일을 저지르시는군요. BBK 수사 당시부터 추적을 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검사들, 소위 여러 사람이 지금 무죄 받았잖아요. 한명숙 뭐 대표도 그렇고 정현주 사장도 그렇고 저희 PD 수첩 팀도 그렇고. 그러네요. PD 수첩도 무죄. 원래 이게 검사라는 조직이 그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게 되면요 인사에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근데 다승진했죠. 이번 영전을 하죠 보통.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영전을 했거든요. 아마 저희가 그거 추적해서 꼭 보도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쪽 분들도 다 난리셨네. 그거 난리셨네. 위로. 그러니까 이게 MBC 파업이 시청자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엔 이 자율제작 시스템이 막 돌아가고 이 정말 데스크가 틀어지고 있어서 공정보도 못하고 알 권리에 대해서 정말 이 욕을 먹어야 했던 현장 기자들에게는 청량제 같은 파업이고 시청자에게도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이 MBC의 이번 파업을 보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우리 지금 이 애국전선 한지도 벌써 이제 3개월 지나서 4개월 차가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요 옆에 있는 KBS도 최근에 파업이 있었다고요. 그러고 이제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파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파업은 이 노동자들의 권리투쟁이에요. MBC 파업의 특징은 권리투쟁이긴 한데 그게 어떤 그 근로조건이나 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파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방송 쟁취. 공정보도를 하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왜 경영진이 방송의 올바른 자세를 막느냐. 이게 굉장히 신선한 주제란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김재철 사장은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는 정치 파업이자 불법 파업이다. 그래요. 아니 근데 하죠. 명분은 있어요. 근데 불법 파업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해명을 요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딴 얘기지만은 우리나라에 합법 파업이 있나? 뭐 그것도 그래요. 저희가 못 들어봤어요. 저희가 작년에 합법 파업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 MBC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 파업을 작년에 준비했습니다. 아. 돌입 직전까지 갔어요. 예. 작년에 단협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했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협이 해지됐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그 조정을 거치고 한 달, 신청을 하고. 네, 조정 신청에서 한 달 뒤에 그 결과까지 받았어요. 조정 결렬.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파업 준비를 한 6개월 넘게 해요. 예. 그래가지고 기준법에 근거해서 다.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단협이 완전 해지된 이후에 예. 저희가 김재철 사장이 사표 쇼를 그때 할 때 예. 그때 전격적으로 지금이 타이밍이다 해서 바로 파업 찬반 투표 들어갑니다. 예. 그때 모든 게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아마 작년에 그 투표 찬성률 굉장히 높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MBC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 파업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 해보자. 그 어려운 합법. 네. 네. 근데 합법 파업 준비하다 보니까 이 준비해야 될 것, 뭐 거쳐야 될 절차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만들어 놨겠지. 웬만해서 뭐 합법 파업 준비하다가 나 지쳐 떨어지라고. 근데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합법 파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것도 다퉈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민변 이 얘기가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네. 이슈예요. 이번 네. 파업에서. 민변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예. 그 보통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번 불법 파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이거 임금이나 뭐 그 어떤 해고자 복직 이런 예. 근로 조건 근로 개선을 조건 위한 개선. 투쟁이 아닙니다라고 예.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앞에 말한 임금이나 뭐 해고자 복직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근로 조건 개선. 그렇죠. 그건 맞네요. 그 방송에 있어서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은 공정 방송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공정 방송을 못하게 하는 건 근로 조건을 그만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로 조건 개선 투쟁이다. 아하. 그 합법적인 파업이다. 그러네. 명분 있네요. 명분 있어. 야, 아니, 난 이거 너무 인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그 얘기를 하셨지만 이 기자와 PD들이 방송이라는 전문가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네. 자기가 긍지를 느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시청자에게 지지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네. 너희 편파 방송 MBC 취재하러 오지 마. 꺼져. 이 얘기를 자기 직업 현장에서 들으면서 네. 얼마나 울분이 터지고 직업적으로 그 자괴감에 빠졌겠냐고요. 그렇지. 이건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이 정신적 자살로 몰아가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린 벗어나야 되겠다. 시청자의 사랑을 회복하겠다. 이건 직업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산재죠, 산재. 그렇죠, 산재야, 산재. 예, 거기서 위협감을 느끼고 이런 예, 정신적으로 어떤 산업재해를 당한 거나 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아까 우리 조태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파업에 저희가 이제 승부수로 띄운 게 그 제대로 뉴스데스크 그리고 또 한편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파워업 PD 수첩. 파워업에서 이게 워자를 좀 낮게 하면 파업 PD 수첩. 역시 뭐 언론인들이나 언어 유희 감각이 뭐 카피를 잘 뽑아. 우리 잘 뽑아야 애국전선이야. 뽑아야 애국전선. 우리 머리에서 나온 최고의 제목인데. 파워업. 와, 이거 나와. 우리도 괜찮은 만들어달라고 해서. 아주 뭐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입니까? 이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그 파워업 PD 수첩 이 두 개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겠다. 네. 우리가 하고 싶은 뉴스. 비록 이 MBC라는 제대로 된 방송국 여기에서는 손을 놓았지만 제대로 된 방송, 제대로 된 보도를 해드리겠다. 이걸로 보여주겠다. 왜 우리가 파업을 하는지. 그걸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저희 승부수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국민들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37만 벌써 조회수를 보였다는 걸 보면 상당히 그 반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최근 김재철 사장 쪽에서도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대로 뉴스데스크 이거에 대해서 배포하지 말라 뭐 이런 지시를 지금 내리려고 한다 뭐 이런 찾았는데 어떻게? 제작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저 사규 위반인에 뭐 운운하면서 그 1편에서 그 리포트를 했던 5명의 기자들에게 내일까지 경위서를 내놓고 이미 저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출근이나 해라. 어디서 문자를 보낸 거야, 그 양반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 리포트한 뭐 영일목장 김재철을 찾아라 이 리포트한 기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가서 내일까지 보도국장에게 이제 경위서를 내라. 왜 안 되는 건가요? 이게요? 사기 위반이라는 게 어떤 사기 위반이라고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사규 위반이라고 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 품위 저희 사규에 보면은 품위 위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말도 잘 안 나오네. 품위 유지. 예. 품위 유지. 그 요즘 사장님을 찾아다니면 품위가 떨어지나요? 품위 유지 요즘 무서운 겁니다. 이거 판사도 날리고 막. 네, 그죠. 품위 유지죠. 판사님도. 예. 이게 진짜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이명박 정권하에서 명예훼손하고 뭐 이렇게 제일 세요. 지금 국가법보다 더 품위의 무서워. 기준이 뭐야? 애정남한테 물어보든지 해야지. 기자분도 그러면 그 문자를 받고서 많이 위축되시고 그러시죠?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2탄, 예. 2탄에 나올 기자들은 또 사람을 바꿔서 우리가 다양하게 계속. 그래서 서로 나가겠다고 막 그러시겠네. 이번에도 두 번째 내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미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아우, 네. 순번을 매기고. 네. 저희가 그리고 경위서연은 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건 조합이 지시해서 예. 제작을 한 거니까. 네. 그 경위를 부르려면 이제 조합 저희 같은 이제 집행부 한시에다 걸어라. 네. 왜 개인들에게 그걸 따지느냐. 네. 그렇죠. 그건 제출하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또 사측에서는 저 프리허그 2월 3일에 그 명동에서 네네. 하셨던 거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또 경위 아니, 왜 프리허그가 왜? 그러니까 시민을 안아주는 예. 것도 사측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뭐가 또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보니까는 이 프리허그 명동에서 하신 분들한테 이 사측에서 이 일을 제기를 하니까 노조 측에서는 10일인가요? 한 400명이 한꺼번에 나오셔가지고 뭐 여의도, 광화문, 홍대 여기서 그냥 쿨하셔. 단체로 이렇게 프리허그를 하셨다고 들어서 이분들 보통이 아니구나. 뭐라 그러니까 나 단체로 다 홍대에 나오는 거죠. 있었는데. 이제 건들지 마라 이거죠. 아니 사실은 안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프리허그를 애초에 계획은 했어요. 예. 근데 날짜를 언제쯤 할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기자들이 저희가 노제를 지낸 날 있잖아요. 예. 네, 노제를 지낸 날 여기자 몇 명이랑 그 저희 이제 유튜브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 네, 카메라 기자들이랑 여기자들이 몇 명이 먼저 프리허그를 한 거예요. 노제가 끝나고 나서 노제 끝나고 그걸 예. 찍었는데. 예, 그걸 그 그러니까 유튜브 제작하기 위해서 한 건데 상당히 그게 그 언론의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죠. 네, 굉장히 예. 좋았어요. 좋아 보였어요. 예. 그 저희 집행부도 처음에 그런 행사 하는지를 몰랐죠. 예. 얼결에 한 거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다 계획된 게 아니라 네. 나중에 할 생각이었는데. 네, 아니 말씀드렸어요. 저희 조합원들 참여 열기가 이번에 대단히 높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와서 예. 조합원들이 그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고. 네. 얼마나 그동안 참으셨으면. 너무 날로 프리허그도- 파업하시는 거 같은데. 그 프리허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또 회사가 격분한다라고 또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참을 수 없잖아요. 우리 단체로 가서 다 합시다. 단체로 다 나가셨습니다. 뭐 여의도 신촌 뭐 이런 데까지 다 나가셔가지고 예. 그런데 프리허그에 왜 격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제가 제 그러니까 정신세계로는 이해가 안 그러니까 돼가지고. 현재 MBC의 사측은 자신들의 통제 없이 우리 기자들이 시민을 안아주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거 무조건 허락받고 싫어. 안 해야 시민들을 접촉하는 게 싫은 거죠. 그건 질투와 그 통제에 대한 네. 이상한 욕망이 아닐까? 일단 시민들이 만난다면 전격버스를 깔아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이 아까 그 저 드라마 제작 발표에 자꾸 가신다 그랬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받으니까 자기가 나와서 프리허그를 하지 왜? 왜 나만 하는 거 같이 뭐라 그래? 뺨 맞잖아. 이렇게 안아주러 시민들한테 시민들 곁으로 이제 가시기도 하셨지만 그 특보들을 보니까는 지지하시는 많은 각계 인사들이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명진 보니까 스님도 오셨. 예 오늘 명진 스님도 오셨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그 정현주 네. 전 KBS 사장님이 네. 오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MBC의 KBS 사장님이 오시는 건 참 그렇지 드문 경우인데 보통 이제 그쵸. 예, 방송사들은 경쟁사인데, 경쟁사. 사업이잖아요. 모시겠지만 여기까지 망하게. 상당히 예. 계속 파업해라. 음식점 2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옆집 종업원들이 파업을 하니까 옆집 사장님이 와서 하지만 그 옆집 사장님은 네. 잘린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잘린 사장님이 동병상련이 예, 있죠.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진짜 이러가지고 그 쫄지 말고 당당하게 투쟁하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고 참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뭐 보니까 지난주에는 뭐 김미화 씨 잘리신 분이죠 이분도 MBC에서 김미화
김미화 씨도 오셔가지고 특유의 입담을 발휘를 하시면서 존버 정신도 강조하시고, 예, 존버는 다 아시죠? 예. 전 모르겠는데요. 존나게 버텨라 뭐 이런 겁니다. 존나게 버텨라, 존버. 이거 잘못 또 듣고 이제 미국에서 수입된 거지 않은 분들이 많아. 존버는 몇 대 대통령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 MBC 파업 이렇게 뭐 재작년에도 한번 저 구경 한번 갔었는데 가면 항상 그 평소에는 섭외하기 힘든 분들이 막 다 오시고 이래서 상당히 고무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 조합원들 분들도 그렇고. 일단은 정현주 KBS 전 사장님, 예. 네. 그 세 가지 때문에 기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즐거운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네, 이제 곧 월급을 한꺼번에 받는답니다. 저는 명예를 회복하실 줄 알았더니 수금을 한꺼번에. 이야. 지금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걸 기억해야지. 그렇지. 아, 그렇구나. 이자까지 포함되는. 장기로 잘리면. 또 하나는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정권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구나. 그렇죠? 하루씩 줄어들고 있죠. 뭐 그런 얘기들 상당히 재밌었어요. 전 지난주 일요일에 그 KBS2 개그 콘서트를 애들 때문에 보는데 대통령 비판이 이제 지상파 개그에 깔렸어. 그렇지. 특히 개그 콘서트는 뭐 낙곰수 코드도 막 깔리고. 네. 강용석한테 괜히 한번 얻어맞았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막 더 세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상파와 이 팟캐스트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거 참. 우리는 어차피 안 먹고 살잖아 이걸로. 저 불만 있어요. 뭐 뉴스 타파, 뭐 제대로 된 뉴스 데스크. 이거 주류에 계실 분들이 이거 자꾸 비디오로 나오시면 우리 바닥에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노트북 한 대 갖다 놓고 뭐 대충 하고 있는데 여기 뭐 그냥 어쩌라고 나와가지고 막 펼치면은. 근데 이게 불과 이 오늘 방송 얘기니까 3개월의 변화 상황이 맞아. 11월에 그때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격분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방송이 시작됐잖아요. 파일럿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갔는데 11월 14일. 그때 우리가 이렇게 중국산 낙곰수 밑에 있었어요. 낙곰수 밑에 이렇게 있었거든. 팟캐스트 순위에 종합에. 지금 그 사이에 찌밀려 온 게 낙곱살, 이털남 또 뭐 있어요. 이 저공비행 뉴스타파 탑으로 올라오고 우리 지금 10위 안에 달랑달랑 저희는 하잖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저 파업 하시는 거는 좋은데 막 해직되시고 이러면 또 하나 또 만드시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김대철 사장을 우리가 잡아야 돼. 우리 생존권이야. 이게 MBC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경영에 복귀해라. 이건 지금 여러분 제보 기다립니다. 저희 김지철 사장님 설에만 한 팀 보내고 사천으로 한 팀 내려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저 제철이 아저씨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야. 노정면 아나운서도 빨리 복귀시키고 빨리 저 현업 복귀 다 시키셔야지. 이거 안 그러면 공공의 적의 뉴스타파 1, 2, 3 강철중 가야 형사의 대사네. 뭐냐면 지상파는 지상파의 세계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는 진짜 지상파에서 하셔야지. 우리 저기 웃고 즐기는 가운데 우리 정혜림 아나운서가 가장 돋보이는 시간이죠. 좋아요. 우리 오랜만에 또 편집 좀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애국전선 제15화 집 나간 제철이를 찾습니다. 편을 듣고 계십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사로 태어나고 완전 통일을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내리라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내리라.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 CMS!
서로 다른 정파에 속했던 대표적 정치인, 불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진정성 있는 진보주의자 이정희. 그들이 털어놓는 진보에 대한 농도 짙은 고민과 솔직한 견해. 유시민, 이정희가 6개월간 나눈 대화의 기록. 미래의 진보. 2012년 진보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미래의 진보. 네, 지금 김재철 사장님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있다 이렇게 찾아다니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근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한참 하신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게. 얼마 정도 임기가 남으신 거예요? MBC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삼선 사장. 벌써요? 이게 왜 삼선 사장이 됐냐면 그 재작년에 그때 사장으로 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엄기영 전 사장의 남은 임기 1년. 그걸 해서 이제 작년 2월에 다시 연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지났고요. 앞으로도 2년 임기가 남았어요. 근데 왜 삼선이 됐느냐? 작년 8월에 7월 말이었던가요? 그때 그 사표를 던지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회사, 저희 MBC가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는 사표를 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동 수리입니다, 이게. 반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던지신 거예요? 모르고 던진 거죠. 자동으로 잘린 거예요, 그때, 스스로. 본인이. 이게 무슨 공공기관장인 줄 안 거야. 말려줄 줄 임명직인 줄 알고, 내년 수리되고, 이런 건 줄 알았지. 각하가 정리해 주실 줄 알고. 회사인데, 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주총을 새로 열었죠. 그래서 제 신임 형태로 하여튼 삼선 사장이 됐어요. 법적으로 삼선 사장이에요. 그럼 임기가 아이고. 내년 언제까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올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1년 더 해야죠. 그래서 내후년 2월까지. 내후년 2월까지. 2013년, 2014년 2월까지. 어머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 작년 2월에 재선임이 됐으니까. 파업 하셔야겠네요. 하셔야겠네요. 네. 아니 그러면 파업보다 더 무서운 게 찾아다가 자리에 앉혀놓고 임기 끝까지 시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파업 체제에서 얼마나 신나게 아까 말씀드리면 축제적으로 일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자율 제작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아니에요. 파업보다도 이분들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저희를 위해서라도. 그런 이유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죽어, 우리가 빨리. 네. 해직 언론인들 빨리빨리 현장으로 복귀해야 돼. 그래야 뉴스타파도 없었죠. YTN, KBS, MBC 다 빨리. 빨리빨리 복귀해야 돼. 정리 좀 합시다, 좀. 그 이근행 전 위원장님 그 해직되시고 나니까 뉴스타파 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해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랑 레벨로가 달라. 막 슉슉 그립 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아까 영상이나 콘텐츠가 파워업 아까 그 PD 수첩 하신다는데 긴장돼요. 그러니까 이 벙커 땅개들의 살 길은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세계에서 놀아라. 얼른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 지난주에 보니까 이 MBC 하고 또 KBS, YTN 이렇게 방송 3사가 공동투쟁위원회 같이 또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듣기로는 KBS는 조만간 아마 파업을 또 제작 거부 파업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고 YTN도 또 그러는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KBS가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요. 양일간 기자들이 제작 거부 찬반 투표를 합니다. 투표. 그리고 내일 KBS 노동자 지금 새노조죠. 새노조, 구노조하고 이제 구분해서 말하는데 새노조가 대의원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김인규 사장 퇴진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 그 파업 찬반 투표 문제까지 논의를 할 건데요. 빠르면 이달 말쯤에 그 찬반 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달 말.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일단 해고자 복직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거기에다 최근에 이제 플러스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배석교 사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3월이 되면은 연임 여부가 결정이 돼요. 거기도 연임. 거기 포함이네. 거기도. 거기도 그게 이제 연임이 노조가 연임 반대를 결사 반대 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파업을 거기도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거기도. 그럼 잘하면 3사가 같이 파업을 하는 동시에 파업을 하는 그런 면이 될 수도 있겠네. 팟캐스트 불나게 이게 또 미치겠네 정말. 이것도 여기 MBC는 제대로 뉴스데스크 만들고 KBS는 제대로
9시 만들고 뭐 YTN도 하나씩 만들고 이러면 진짜 제대로 돌발력. 이미 우리 시장이 포화라서 네. 트윗에 보면 수많은 네티즌들이 팟캐스트 방송 듣다가 TV 볼 시간 없다. 네. 지금 아예 이게 방송국을 푸념이잖아요. 하나 차리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우리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장님들 어떻게 정리하려고 싸우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뭐 한 사장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뭐 다 이런 거 아니야 방송사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뭐 다시 투쟁을 하든지 항의 농성을 해야 돼. 제발 방송국 좀 돌아가게 해주라고. 우리 생존권 투쟁을 미치겠다고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저 행동대장이 저 카오스 전략 전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정권의 전략이 뭐냐면 이 대한 방송들을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서 뭘 들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KBS로 MBC로 낙검수를 죽이려는 이런 음모가 지상파 전문가들을 길바닥으로 막 내모는 거지. 대중들은 일반 시청자들은 이제 파업하시는 이제 조합원분들 사진 탁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이 많이 봐왔던 진짜 유명한 아나운서분들 문지혜 아나운서. 예. 첫날에도 보냐면 그 문지혜 아나운서 그분 사진이 뭐 그 여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후배 취재 보냈더니 죽을라 그래요. 문제 아나운서 보고 왔다고. 어쨌든 아유. 그런데 이렇게 좀 그 몰랐는데 참 열심히 하더라. 뭐 이런 에피소드랄지 뭐 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아나운서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보호를 좀 해드려야 되죠. 네, 그래야 되죠. 네. 왜냐면 너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아까 파업 첫날 그 문지혜 아나운서 그 저희 특보 이렇게 딱 보는 장면 그게 한껏 찍혔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그 인터넷에 요구가 됐어요. 아나운서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회 같은 경우도 아나운서 이렇게 집회 사회 그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다른 행사 같은 경우서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혼자서 돌출하는 걸 좀 막아주려고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니 1000명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에 쏙 들어오니까. 그럼요. 아니, 오죽하면은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프리어그 행사했잖아요. 원래는 이게 저희 사번별로 프리어그를 다 가도록 했어요. 사번별로. 사번별로 이제 예를 들어 뭐 01년 입사한 사번에 보면은 기자도 있고 PD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모여서 한꺼번에 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아나운서만 탁 눈에 띄거든요. 거기만 줄을 쫙 쓰네. 거기만 프리하자. PD는 또 김태호 PD만 또 사람들 막 눈에 불 밝히고 또 찾고 뭐 이러죠. 아니 심지어 뭐 일부 기자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묻더라고요. 저기 문지혜 아나운서 어디로 가냐? 어느 거리로 가나? 쟁탈전. 동선 파악해서 이 사진 찍으려고. 아니 뭐 매체 입장에서 못 찍으면 낙송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나운서들이 이제 딱 자기들이 딱 결정을 했어요. 함께 단체로 가자. 그래가지고 신촌으로 다 갔잖아요. 아나운서 분들만 아나운서 신촌으로 난리 났겠네요 완전. 그게 가장 저희가 프리어그 행사 서울 시내 한 10군데 넘는 곳에서 했거든요. 기사화된 건 신촌 행사밖에 없어요. 신촌에서만 한 줄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다 했어요. 서울 시내.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스타만 기억하는데 어려운 세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번 파업에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그 신참들 기자들 혹은 이제 뭐 그 제작하시는 PD분들이나 이번 파업이 첫 경험인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첫 경험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도 많이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그 매년 하다 보니까 그 4년차인가 5년차 후배를 우연히 봤는데 편하게 저는 그냥 얘기했죠. 아유 뭐 고생이 많다 뭐 이랬더니 아, 뭘요? 저 입사하는 해부터 파업해가지고 계속 파업이라고. 일단 4년차나 5년차 되시는 분들은 방송국 오면 맨날 파업하는구나. 그러니까 생활 파업. 연례 행사구나. 08년에 입사한 사람들. 거기 저희가 이제 08년도부터 계속 파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08년이 벌써 만 4년 돼가잖아요. 이제 4년차. 거기는 지금 매년.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정권 바뀌고 좀 정상화가 되면 막 적응이 안 되겠네요. 방송 생활이 힘들어. 이쯤 한번 쉬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좀 궁금한 게 이게 MBC 하면 이제 87년 뭐 6월 항쟁 때부터 워낙 그 유명한데 이번 정권 들어서 한 번서 5번째 파업
하고 계시는데 다른 언론사하고는 차별화되는 MBC의 이런 정신 이런 거는 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무슨 저 대대로 전해지는 것 걸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일종의 사내 문화 비슷한 그렇죠. 이게 일종의 같은데? 조직 문화라고 예, 볼 수 예. 있죠. 예를 들어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이 크고요. 예. 저희들보다 거기가 한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렇죠. 아, 예. KBS가. 예, 거기에다가 KBS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공영이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국영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 KBS의 이제 이 상급자들, 윗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그 저 국가에서 이렇게 찍어서 내려보낸 사람들도 예전에 그게 이제 뭐 저 군사 정권 시절에 많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문화를 사실상 이제 좌지우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훨씬 이제 공무원 조직에 좀 가깝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반면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애초에 이제 민영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공영이 됐는데 그런 문화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KBS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조직도 좀 KBS보다 이제 절반 정도로 작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굉장히 좀 자율적입니다. 거기보다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지금 좀 강하게 싸우는 그런 게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계속 그, MBC가 그 SBS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지금 SBS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좀 좋거든요. 그 이유가. 슬프다. 이게 SBS한테. 뒤진 그게 이제 이게 SBS 창사 이래 처음인데. SBS는 각하에게 굉장히. 혹시 김재철 사장이 SBS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엑스맨이야. 창사 이래. 그렇게 된 시청률을 떨어뜨리는 미션을 바꾼 거지. 그 미션은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정부 들어가지고 저희 MBC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MBC를 장악하려는 것보다 MBC를 망가뜨리자. 그게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 많이 갔는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소위 이제 그 당시에는 MBC하고 KBS하고 양사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땡전 뉴스 맞아요. KBS뿐만 아니라 당시 MBC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은 MBC가 그때 2배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는 MBC 9시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한 40% 가까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입사한 96년도만 해도 MBC 시청률이 한 22%에서 3% 이 정도 막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이 땡전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민영 방송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MBC 시청률이 그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딱 와서 보니까 SBS가 딱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민영. 50 시절의 MBC 역할을. KBS, MBC, SBS 사실 뉴스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SBS 시청률이 올라가는 건 민영이니까 좀 낮겠지.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 파업 전에 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파업을 해서 SBS가 올라간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 정부 들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특히 김재철 사장 온 뒤로 SBS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장이 그런 입장이면 그 자사 시청률이 떨어지면 뭐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정상이 있지 않나요? 지금 시청률 1등이라고 하잖아요. 뉴스 시청률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사실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김재철 사장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하고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MBC 뉴스데스크가 13%에서 한 15%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시청률이. 그리고 KBS가 한 17%에서 19% 이 정도 왔다 갔다 했고 SBS가 저희들의 한 절반 정도 나왔어요. 8시 뉴스. SBS 거의 잘 안 보죠. 그 당시 이제 많이 나오면 8%.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그 SBS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MBC는 떨어지고 그래서 MBC는 지금 1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청률 조사기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TNMS가 있고 하나는 AGB 닐슨. 근데 저희 TNMS를 보면은 이미 재작년부터 MBC 뉴스 시청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요. 그리고 SBS랑 엎치락뒤치락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재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초 이때 가면 SBS가 앞지르거든요. 그런데 그 AGB 닐슨 거기에 보자면은 어찌됐든 MBC는 계속 10%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NMS는 우리가 계약을 끊어버리고 AGB 닐슨 시청률만 받아서 보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이걸 약간은 꼼수를 쓴 게 뒤에 드라마가 있잖아요. 10시에 나오는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게 있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후반부가 되면은 이 MBC로 돌아와요. 뭐 그렇죠, 9시, 4, 50분쯤에 채널을 돌려서 드라마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스포츠 뉴스가 따로 있었거든요. 9시 뉴스 끝나고 CM 선전 나오고 그다음에 스포츠 뉴스 나왔는데 스포츠 뉴스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 합쳐버렸어. 통합을 하니까 나름의 꼼수네. 시청률 집계가 그렇죠. 스포츠 뉴스 시청률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맨 뒤에 그 뉴스 끝날 때 날씨 나오잖아요. 거기가 지금 시청률 최고점 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드라마 날씨 같은 경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기상 예보만 보는 사람 있어요, 요새. MBC. 그거 모르는구나. 근데 제가 또 최근에 하나 흥미로운 보도를 본 게 MBC 하면 드라마 아닙니까? 그렇죠. 드라마 아주 좋은 드라마 많이 나왔는데 드라마 시청률도 떨어진다라고 그런 보도를 얼핏 본 것 같아요. 드라마 시청률은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해를 품은 달 그게 37% 찍어요, 요즘. 맞아요. 지금 40%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에 따라서 다르죠. 작품에 따라서 다르지. 그래서 김재철 사장님께서 드라마 시작 발표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종합방송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파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히 보도가 끌고 나가고 거기 예능 들어가고 드라마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버라이어티를 주는데 지금 이 MBC의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게 보도를 죽이고 드라마로 끌고 가자. 이거 방송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케이블이면 또 모르겠어. 케이블로 전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을 진짜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기자들이 처음에 제작거부 들어갔을 때 그 해품달 해품달을 그 방영 시간을 늘렸잖아요. 뉴스를 15분으로 줄이고. 이게 기회다 또.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분량 맞추는 그런 협약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게 그것 때문에 아닌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작 환경 때문에. 이게 그 드라마가 방송을 하는데 1회 방송에 아마 시간 제한이 있을 겁니다. 70분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걸 넘질 못해요. 그래서 그 이상 못 늘리는 거예요.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리가 있는데 최근 해프닝이 뭐냐면 파업을 쭉 끌고 가시면서 김재철 사장의 이제 인물 검색을 이 사람들이 많이 했나 봐요. 위키피디아에 나왔어. 근데 2012년 3월자로 JTBC 사장으로 양력에 나온 거예요. 그 사건 모르죠? 2012년 2월까지 MBC 사장 재직하고 그 밑에 딱 한 줄이 아직 3월이 안 왔잖아요. 2012년 3월 JTBC 사장. 양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네티즌들이 JTBC 사장으로 내정이 돼 있었구나. 종편을 살리려고 MBC를 죽여놓은 거구나 그동안. 그리고 음모론이 쫙 깔렸는데 오늘 내 들어가 보니까 그 양력이 샥 이렇게 삭제돼 있어요. 뭐 잘못된 건가요? 뭐가 오류가 있었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하지만 캡처한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찾아보니까 이거는 저기 MBC 노조 측에서 그런 건가? 3월 전에 이제 파업을 끝낸다. 그런 건가? JTBC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서동요 만들듯이. 그러니까 이직할 자리까지 알아봐 줬네. 야, 얼마나 좀 아름다운 파업의 세계입니까 이게. 사장님 뒷자리까지 다 봐주시고.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MBC 사장 출신 분들이 여러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원도지사를 놓고 이 전임 사장 두 분이 싸우다가 한 양반은 맛이 가고 한 양반은 지금 도지사가 되셨고 잘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앵커 출신인데 사장이라기보다는 앵커로 유명했던 지금 뭐 정동윤 최고위원도 있고 그러시나요? 대변인도 지금 저기 신경민 그러네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치적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파업을 이렇게 이번 정권 들어서 이렇게 5번이나 어쨌든 하게 됐는데 물론 다음 정권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MBC 이런 공영방송 KBS도 마찬가지지만 이 MBC의 공정방송을 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간에 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좀 기자들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어떤 게 좀 돼야 될까요? 물론 이제 김재철 사장 물러나는 거는 이제 당면한 그런 거지만 구조적으로 좀 보장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사장 선임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방통위원회가 방문진 이사들 그 사람들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방통위원회 방통위원들을 보면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3대 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대 2에 준해서 그냥 방문진 이사가 9명인데 6대 3.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무조건 6석.
못 먹어도 5석을 먹는다고요. 항상 여당이 이 다수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정치 그러다 보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휘둘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쳐야 된다. 그런 논의는 많은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바꿀 것이냐. 이걸 가지고 참 항상 문제가 돼요. 해법이 쉽지 않네요. 일단은 예를 들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있다. 그러면 그 여당은 어찌됐든 이 MBC를 놓아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기들이 이게 기득권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정권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열심히 바꿔야 됩니다라고 막 주장을 하다가 정권 바뀌면은 이거 왜 줘? 이거 내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공정방송 또 이 안정적인 이 MBC의 소유 지배 구조를 만들기는 좀 참 어려운 건 현실인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은 좀 언론계에서 나온 거 있기는 한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뭐 그 시청자들이 결국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때 이게 참 저희가 11번 파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5번을 MB 정부 들어서 했고요. 2008년도에. 2008년도 이전에 파업을 한 걸 찾아보면은 99년도에 파업을 해요. 그때는 이제 민주적인 방송법 쟁취 그게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공정방송 문제 그걸로 파업을 한 건 96년인가 90 그때예요. 그러니까 12년 12년 동안 파업이 없어요. 사실상 공정방송 문제가 제기가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 정권으로부터의 압력, 권력으로부터의 압력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MB 정부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자본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당시 이제 많이 회자됐던 게 삼성공화국 얘기잖아요. 아무래도 삼성이 이제 가장 큰 광고주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삼성으로부터 압력 무지막 많이 받았어요. 뭐 큐시트 유명하죠. 큐시트가 바로 삼성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 제가 공교롭게도 삼성하고 인연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이건희 회장이 모르겠어요. 이제 들리는 얘기로 삼성 홍보팀 관계자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는 얘기가 이건희 회장이 화를 냈대요. 왜 똑같은 기자 하나 못 막냐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삼성 걸 보도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 리포트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신, 그러니까 리포트는 나갔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읽어서 이게 나가면 안 되겠느냐. 똑같은 사람 못 막는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시 이제 포항 MBC 쪽에 삼성 쪽에서 2억 원인가 광고를 주기로 했다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리포터만 바꿔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리포터를 바꿔서 다른 사람이 대독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삼성의 압력이 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표적으로 이번 정부에도 드러나는 게 방송인 출신이 삼성 계열사에 홍보팀장이나 언론팀장으로 들어가거나 부사장으로까지 전제해서 승진한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 삼성 홍보실 상무가 이재용 씨가 아니고 옛날 MBC 앵커잖아요. 맞습니다. 이인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MBC가 첫째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문제. 이건 이제 방통위 선출 구조. 사실 이게 원시적인 문제죠. 이미 20년 전에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싸우고 해소돼 나간다고 생각을 했고 방송 이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에서의 방송 구조는 정말 자본, 소유와 편집권의 독립이잖아요. 지난한 역사적 과제가. 근데 지금은 다시 퇴행을 해서 권위주의 정부하고 방송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20여 년 후퇴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과제가 남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렇죠. 이 문제도 이제 남아 있는 거네요. 소유, 지배구조. 언론계 전체 숙제죠. 그 부분은. 그 외에 지금 이제 오늘 모처럼 우리가 방송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농담 삼아 팟캐스트 영역에 지상파가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뭐 이랬지만 법을 만들어야 돼. 금지법을. 그래. 만들자. 안 돼. 근데 그 사이에 애매하게 지금 기존엔 없던 게 하나 끼어 있어서
차기 정부가 또 등장하게 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종편인데 네. 이 종편은 우리는 이제 무시하잖아요. 우리 청취율도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안 이거 뭐야 나오니까. 돈은 저렇고 지금 1년에 뭐 1,000억씩 까먹는다는 기사도 최근에 나왔죠. 예, 그렇죠. 놔두면 망하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편을 만들어 놓고 걔네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지상파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게 이게 미디어 랩법이에요. 네. 근데 미디어 랩법은 지금 우리가 별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미디어 랩법에 이번에 저 종편이 다 빠졌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유예기간 경우는 3년? 예, 유예기간 뭐 2년 반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묶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원칙적으로 묶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우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종편이 그 취향 매체로라고 주장을 하면 예. 부양을 시켜줘야 돼. 네, 부양시켜달라고 그 매달릴까봐. 복지 혜택의 대상이야. 복지 혜택의 대상. 미디어 랩법에 보면은 그 이제 저희 MBC나 SBS 이런 이제 그 대형 그 사업자들은 그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종교 방송이라든지 지역 방송이라든지 이 취향 매체들의 그렇죠, 광고를 그렇죠. 함께 팔아주도록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 종편을 미디어 랩에 함께 묶으면 자기들도 취향 매체라고 우리에게 함께 광고 팔아달라고 할까봐. 만들자마자 취향 매체로 이 대자본들이 들어와서. 취약해요, 지금 보면. 근데 광고비 지금 70% 받는 거 아닌가요? 지상파의 70%가. 근데 다 대포가 많아. 그래요? 다 대포야. 한계가 있겠죠. 이제 처음에 작년 12월에 개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국에 따른 지원금 성격의 뭐 그런 광고들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가들이 그 돈에 얼마나 밝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요. 시청률 0.5%도 안 나오니까 지상파의 70%로 광고를 어떻게 계속 주겠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봤는데 시청자분들, 시민들 못다한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예. 있으시면 앞으로 좀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파업 일정이. 3월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빠져야 저 팟캐스트 진행자분들 행정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좀 삽시다, 좀. 아이템 우리야말로 취향 매체야, 정말. 맞죠. 그 청취자분들이나 뭐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재작년에 저희가 파업을 해서 39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접고 올라가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적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천안함 사태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지면서 MBC 파업이라고 하는 게 묻혔거든요. 지금 일단 출발은 좋아요.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싸우겠다는 열기. 이번에는 진짜 끝을 보자.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금 길어질 것 같아요. 김재철 사장은 기존에 자기가 상습적으로 써왔던 전략, 무조건 배째라, 버티기, 버티기 전략으로 실종 전략.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MBC 파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묻힐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여론으로부터 압박, 그걸 통해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데 물론 뭐 워낙 후한무치하고 수치심 뭐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물러날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 방법밖에는 없죠. 근데 깡과 진짜 용기, 패기로 맞서는 것밖에 없는데 한 얼마까지 예상하세요? 최장 파업을. 최장이요? 그건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행부가 뭐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11 총선 지나고 그때까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나가면 쿨하게 우리 접고 올라가자. 뭐 이런 얘기 밑에서 안 돼. 그러면 이제 집행부는 그러는데 이제 조합원들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월 말에 파업을 시작하셨는데 작년 1월에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올라간 날이야. 거의 1년 살고 내려왔어. 사계절을 보내고. 그래서 이번에 MBC 파업이 그러면은 한진중공업을 능가할 것인가? 이렇게 되게 슬프게. 이번에 이용. 그럼 우리 망해요. 우리 애국전선이 먼저 없어지겠구나. 제가 크레인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파업 끝내라고. 이게 씁쓸한 얘기인데 갑자기 그렇죠. MBC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아시바 위에 있는 안테나 있잖아.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용마 국장님 외 1인 이렇게 고소당했기 때문에 국장님 올라가셔야 돼요. 농담이다, 농담.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건데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를 보는 게 좋나요? 안 보는 게 좋나요? 맞아요, 궁금해요. 지금 상황에서 MBC를 안 보는 게 좋죠. 명쾌합니다. 그럼 시청 거부 운동을 하는 게 예. 우리 파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시청 거부 운동하는 예. 거요. 김재철 나갈 때까지 우린 MBC 우린 안 안 본다. 보겠다. 시청자들이. 그거보다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그 제대로 뉴스데스크나 이 파워 그걸 많이 보자. 이거를 한 100만씩 만들어주는 게. 그건 보고 이건 안 보고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MBC를 안 보게 되면 광고가 떨어질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저희들이 밥그릇을 포기했지만 예. 이 연말이 되면 밥그릇 생각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야 될 직장이니까. 돌아가야 네, 이거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회사가 없어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김재철 사장의 전법일 수도 있네요. 그 적절한 수준에서 지침을 주세요. 나중에라도 네. 이렇게 좀 동참해 주십사 예. 이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안 보기 운동이 이게 한가인 씨 때문에 걸려요. 이게 쉽지 않아. 이게 한가인이랑 붙으면 안 돼. 해품달만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기 운동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보기인데 그렇죠. 종편보다 한 2% 높게 보기. 뭐 이렇게 비율을 정해주는 거지. 아니 그러면 2%잖아요 시청률이. 아 그런 건가? 아 2.5%. 2.5%. 아니 근데 뭐 겠네. 프리오브도 하시고 뭐 공연도 응원 공연도 하시고 근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좀 참여하고 싶은 그렇죠. 게 있는데 맞아요. 조금 맞닿기 없어가지고 예. 저희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콘서트를 실내에서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이고 날이 춥고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길어진다면 3월쯤에서 저희가 야외에서 다시 한번 뭐 대형 행사를 한번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한번 일단 대거 한번 모여주시면 되겠네요. 여의도에서 뭐 MBC 포위 운동 이런 거 좋은 것 같은데요. 이 2월 6일에 하셨는데 새누리 당사 앞에서 불량 낙하산 김재철 반품 촉구 기자회견. 제목이 너무 좋잖아, 카피가. 아우, 정말. MBC 포위 운동 같은 거 한번 하죠, 뭐. 그 희망 촛불 행사 이런 거 어떤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 촛불. 슬슬 킬 때 됐어요. 촛불. 그렇죠. 너무 안 켰어. 날도 풀리고 오늘 좋더라고요 날이. 아니 희망 버스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지방에서 다 올라오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버스 타고 오기는 또 그렇고. 희망 지하철로 해서 지하철로. 희망 자전거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전거 길이 아직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희망 촛불 뭐 이런 거 어떤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여의도 만약에 여의도에서 이제 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의도에서 하면 희망 자전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괜찮죠. 예, 자전거 타고 서울 시민들은 일단 모이자 하면은 유쾌한 이런. 아니 재밌는 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무한도전 시청자가 워낙 많으시니까 무한도전 패러디도 되고 지금 잠시 중단했지만 나는 가수다도 MBC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MBC다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시청자 다 모여서 아주 유쾌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만간에 좋은 지침을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 몰려가게. 나는 마지막 소원은 그거예요. 3월에 행사하실 때 티파니가 왔으면 좋겠어. 소녀시대 팬이세요? 오늘 안 한다 했어. 웬일이가. 이 확 짜증내는 얼굴들. 마무리해야 되겠다. 격조 있었는데 막판에 진짜. 뭐 정리하시죠. 우리 오랜만에 복귀한 혜림 아나운서. 네, 오늘 참 오랜만에 복귀해서 너무 즐거운데요. 근데 사실 제목을 그 요정의 귀한 이런 걸로 하려고 했어요. 그 스타워즈 배경 막 쫙 깔아놓고. 해줘요, 좀. 요즘에 다스베이더가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 빰빰빰빰. 요정의 귀한. 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2월 13일 월요일 밤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제15화 집 나간 제철이를 찾습니다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집 나간 제철이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네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MBC가 종편 못지않게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채널 돌리신 분들 참 많으셨거든요. 그동안. 하지만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MBC가요. 국민들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질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뉴스, 진짜 언론다운 언론으로 돌아올 MBC를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으로 격하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참 언론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집 나간 제철이 보시는 분들 꼭 제보해 주시고요. 애국심이 불타는 2월 13일 월요일 밤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여러분 애국 오빠들
잘 자요. NG. 아, 그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안 되네. 감을 잃었어, 지금, 진짜. 여러분이 벌써. 자기가 왜 이렇게 수줍어해? 오랜만에 했더니 내가 민망해가지고. 그동안 뻔뻔하게 N교정이에요, 막 이러더니. 요정 없어서 내가 형님들 잘 자요 그랬단 말이야, 내가. 아유, 우리 조태근 기자 이 굿나잇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마지막 잘 자요만 다시 할게요. 네. 이것도 녹음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알면서 왜 그래? 난 안 잘라. 이제 알만할 땐데. 아, 참, 오랜만에 왔더니. 애국 오빠들, 잘 자요. 확실히 좋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MBC 노조 화이팅!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익 없는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FTA에 희망을 걸었던 멕시코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TA에 많은 준비를 했지만 미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FTA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도, 미국 아메리카. 정부 당국은 국민을 속이고 졸속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한미 FTA. 이젠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 쌀이 오른 밥상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